그리고 또 요즘 우리 시장에서 핫하게 떠오르는 게 바로 카카오잖아요. 근데 카카오가 오늘 이제는 거래가 중지되어 있는 그쵸, 상태고, 그리고 또 카카오뱅크 상장 이슈가 있던데, 진짜, 예. 이게 요즘 IPO 우리가 많이 다루긴 했지만, 네. 카카오뱅크가 상장되면 또 카카오페이도 상장될 거라고 하고, 또 그렇게 되면 본 회사인 카카오의 주가도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카카오가 액면 분할하고 그러면 11만 원대로 떨어지면 그쵸, 네. 사는 게 좋을까요? 아, 참 어려운 질문이에요. 예, 어려운 질문인 게 이게 사실 최근에 카카오가 상승한 거는 그 비트코인 때문에 네, 이제 맞아요. 밑에 암호화폐 때문에 지금. 올라간 거고, 그리고 이번에는 거래 정지가 된 상태에서 카카오뱅크의 가치가 30조까지 지금 거래가 된다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30조 원이라는 게 사실은 감이 안 오실 수도 있어요. 지금 한국의 1등인 신한은행, KB은행이 시총이 15조? 뭐 20조가 안 돼요. 아, 진짜요? 네, 20조가 안 돼요. 오. 근데 그 신한은행이랑 KB은행, 하나은행 이런 그 금융 지주사들이 매 분기 벌어들이는 영업이익이 1조 초중반대거든요. 그러니까 연간으로 보면 한 5조에서 6조 원이라는 돈을 벌어들여요. 네. 그래서 그 기존 전통 은행들은 지금 PBR 밸류에이션이라고 해가지고 PBR 밸류에이션이 한 배가 아니라 0.4배를 받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 제가 보니까 카카오뱅크가 만약에 30조 원으로 이제 상장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PBR 기준으로는 10배를 받는 거예요. 10배. 10배. 너무 많이 받는 네, 거 10배를 아니에요? 받는 거거든요. 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카카오뱅크가 그렇게 받는 이유는 있죠. 왜냐면 이제 요즘에 우리가 전송할 때 내가 만약에 속혜님한테 같이 밥을 더치페이를 했어요. 우리 뭘로 서로 돈 하죠? 다들 카카오톡으로 카카오로 하잖아요. 하잖아요. 네. 우리가 은행 어플을 거의 안 키고 은행의 지점도 거의 가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카카오라는 그 모바일 플랫폼이 맨 처음에는 메신저로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점점 범위를 넓히더니 지금은 이제 은행까지, 뱅킹까지 왔는데 이 은행에서도 너무나 잘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30조 원이라는 밸류에이션에는 당장만 봤을 때는 기존의 전통 은행보다는 돈을 훨씬 못 벌고 즉 훨씬 비싼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 부분 은행이 하고 있는 비즈니스를 카카오뱅크가 다 가져올 거라는 거를 지금 사실 투자자들은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장외 시장에서는. 네. 그렇죠. 여기 지금 뭐 카카오뱅크의 지금 매출이랑 영업이익을 나와주셨는데 영업이익이 지금 1,200억 원인데 사실은 이것도 사실은 적게 보이긴 하지만 대단한 거예요. 왜냐면 카카오뱅크라는 게 새로운 은행이잖아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네.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지금 1,200억 원이라는 돈을 벌려면은 대출 자산이랑 수신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제가 옛날에 이제 뒷얘기로 들은 건데 이 카카오뱅크가 딱 나왔는데 엄청 잘 되잖아요. 그럼 이제 시중 은행들, 하나은행, 신한은행들의 이제 은행장 분들이랑 이제 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은행장 분이 야, 카카오뱅크 우리가 마케팅비도 더 쓰고, 우리가 혜택이 더 좋고, 이자율도 더 좋은데 왜 이렇게 카카오뱅크가 잘 되는 거야? 라고 했더니 뭐라 그런지 아세요? 귀여워서? 뭐 이런 그쵸? 거였어요? 맞아요. 귀여워서. 엄청 단순한 거예요. 이게. 근데 그러니까 신한은행이랑 KB은행 은행장 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은행장 분들은 거의 50대 이상 그쵸? 되신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이 봤을 때는 왜 개인들이 지금 우리 카드 안 쓰고 우리한테 안 오고 카카오뱅크 가는 이걸 이유를 모르는데 젊은 친구들은 카카오뱅크를 맨 처음에 카드를 만들었던 가장 큰 이유가 그 카드에 노란색 카드에 그 라이언 막 있었잖아요. 어피치랑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만들었는데 시중 은행들은 이해가 안 간 거예요. 그래서 시중 은행들이 맨 처음에는 이거 지속 가능한 게 아니야.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그냥 우리는 우리대로 해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했는데 그게 생각보다 지금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중 은행들이 요즘부터는 자기네들도 인터넷 은행을 출범시키겠다라고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카카오뱅크에 대한 그 높은 밸류에이션의 논란은 당연히 있죠. 30조라는 밸류, 30조가 PBR 기준은 10배니까 높은 밸류에이션 받는 건 당연히 논란이 있긴 하지만 사실은 그 은행업이라는 비즈니스가 전통적으로는 되게 진입장벽이 매우 높은 산업이고 새로운 신규 진입이 들어가기 되게 힘든데 이거를 깨고선 들어갔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실 어떻게 보면 대단한 거죠. 그걸 지금 프라이싱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카카오가 거래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카카오뱅크 관련주들이 엄청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기존에 지금 우리 막 상장 쿠팡부터 해가지고 두나무도 그렇고 크래프톤 이렇게 해서 창업 투자사 주가라든지 아니면 증권주들이 엄청 잘 갔는데 그럼 이런 주식을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카카오를 그냥 장기적으로 보는 게 좋을지. 사실은 카카오 입장에서는 올해와 내년이 자회사들을 다 상장시키는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사실 주가 측면적으로는 모멘텀이 가장 많죠. 모멘텀이 많다는 건 이슈가 많다는 거고 그만큼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국면이 있겠죠. 이거는 그 밸류에이션과는 다르게 밸류에이션은 뭐 비싼 거는 이미 비싸지만 그거와 다르게 미래 가치와 상장을 워낙에 비싸게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지분 가치를 반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 그럼 카카오를 지금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곳이 사실은 한국 밸류 자산, 한국 밸류 자산이 가지고 있고 지분을 그게 한국 밸류 자산이라는 거는 한국 금융지주의 100% 자회사거든요. 그래서 한국 금융지주가 이제 많이 오르는 거고 그리고 예스24는 제가 알기로는 지분을 판 걸로 알고 있어요. 예스24가 또 같이 이렇게 주가가 움직이는데 지분을 판 걸로 알고 있는데 전량 다 매각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거 관련돼서 움직이고 창투사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창투사 입장에서는 지분을 높은 가격에 매각하는 건 당연히 좋은 이슈죠. 그래서 주가가 당연히 좋기는 한데 저는 오히려 카카오뱅크가 30조 얘기가 나오니까 오히려 저는 K뱅크가 오히려 좀 볼만하더라고요. 왜냐면 K뱅크가 올해 들어서 가입자 수 증가가 엄청나게 많이 높거든요. 그게 그 빗썸인가요? 업비트인가? 그 암호화폐 하는 회사와 이제 연동을 해가지고 신규 고객 계좌를 엄청 많이 유치를 했어요. 그래서 K뱅크가 사실은 카카오뱅크와 경쟁이 안 될 정도로 후발주자였는데 아직까지도 뭐 자산 규모로 따져보면 많이 좀 뒤떨어지긴 했지만 아마 카카오뱅크가 30조 원 상장을 하면 PBR 10배를 주고 그리고 올해 들어서 K뱅크가 지금 어쨌든 간에 영업적인 숫자가 잘 찍히고 있기 때문에 그쵸. 업비트 때문에 K뱅크 가입을 많이 했기 때문에 K뱅크에 대한 지분 가치도 많이 올라올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K뱅크의 지분을 가지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다 알고 있잖아요. 한국금융지주 예스24 그다음에 뭐 다 알고 있긴 한데 K뱅크를 좀 유의 있게 보는 사람들은 없는 것 같아요. K뱅크는 BC카드, BC카드는 KT가 가지고 있는 자회사고 BC카드가 제일 많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NH투자증권이 가지고 있고 GS 리테일이 가지고 있고 KG 이니시스 그다음에 다날 뭐 이렇게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분 가치랑 시가총액을 해서 보면은 KG 이니시스랑 다날이 어떻게 보면 지분 가치로 많이 좀 부각이 될 수 하기는 하겠지만 전체 연결로 실적이랑 같이 연결해서 보시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만약에 카카오뱅크가 30조 되면 아마 시장에서는 시간을 두고 K뱅크에 대한 성공 기대감도 아마 또 따라오겠죠. 조금씩 공부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카카오뱅크에 지금 관련주들이 조금 너무 많이 올라와 있고 그런데 또 카카오뱅크가 은행주임에도 불구하고 PBR을 10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대단해요. 다른 은행 회사인 K뱅크를 좀 보자. K뱅크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근데 이제 우리가 결국은 여기 크래프톤도 이제 20조 밸류를 받고 있잖아요. 지금 비상장에서. 근데 이제 결론은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올라오면 사냐 마냐가 되게 중요한 건데 제가 우리 IPO 관련주들은 1년은 지켜보자 배웠습니다. 1년간의 주가 흐름은 좀 살펴보고 정확하게 좀 거품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뭔가가 이렇게 붙어있는 게 좀 빠지고 나서 알맹이만 남았을 때 다시 한번 살펴보고 공부하자. 훌륭해요. 우리 소팬님이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왜냐면 지금 제가 다 지금 상장되는 회사들은 다 훌륭한 회사예요. 그리고 상장이라는 이벤트는 기존 주주들이랑 그 벤처 캐피털이랑 창투사들이 비싼 가격에 어떻게 보면 개인들한테 떠넘기는 지분을 넘기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때 너무 좋은 이벤트랑 좋은 뉴스가 막 나오니까 거기에 현혹돼서 사기보다는 상장하고 나서 충분히 지켜봐도 충분히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작년에 그 대규모 상장을 했었던 게 SK 바이오사이언스인가요? SK 바이오사이언스 올해 상장해서 그 2020년도에
상장을 했었던 2021년도에 상장한 바이오사이언스, 작년도에 바이오팜, 바이오팜. 그다음에 빅히트, 그다음에 카카오 게임즈 있잖아요. 네. 근데 이 네 개 되게 대규모 IPO들이 지금 주가가 어떻게 되냐면 한번 딱 올랐다가 이렇게 쭉 떨어져 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은 그 당시 상장하고 나서 그때 막 샀던 개인분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 되게 마음 아픈, 힘들죠. 힘든 그런 국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카카오뱅크도 그렇고 크래프톤도 되게 훌륭한 회사죠. 예. 그 제가 게임을 잘 안 하는데 배틀그라운드 한 대 또 빠져가지고 배틀그라운드도 했을 정도로 되게 훌륭한 회사고 올해 또 그 뉴스테이트인가 새로운 게임도 나오거든요. 네, 맞아요. 예. 새로운 게임도 나와서 좋지만 비싸게 상장할 때 따라 사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는다. 예. 네, 그렇습니다.